이제 개헌을 지금 선거랑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럼 민주당 상황만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민주당은 이제 내일 뭐 이재명 당대표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내일 또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해서 미국에 출국하면서 거기에서 공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네요. 김동연 지사는 뭐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도전을 한다고 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주 후반에 출마 선언을 예상하고 있고 제일 먼저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7일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또 저는 작년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했을 때 또 그냥 들러리처럼 단독 출마가 아닌 그렇게 나가는 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감히 어리석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먼저 했고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 뒤에서 얼굴을 내비치던 김영노 전남지사는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내년 3선 도전에 별로 먹구름이 좀 거쳤을까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언론을 보면 이재명 경선 캠프도 출범했고요. 싱크탱크도 출범을 한다는데 그게 이재명 개인 후보 경선 캠프가 그냥 민주당의 대선 선대위다, 대선 싱크탱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이재명 옹이의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저는 하나 뭔 얘기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비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에 비명도 없고요. 김두관, 김동연 이런 사람들이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울림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비명적 행동을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기대치 그건 참 공허하다. 점점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의 문제점, 특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점이 아마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특징은 이재명의 일방적인 독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견제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캠프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가서 도우러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 찍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동연 캠프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혜택을 베풀었죠. 자리도 주고 뭐 채용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관계도 매우 잘 맺어갔거든요. 국회의원들하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김동연 지사 쪽에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야, 나 이름은 안 걸고 뒤에서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알고 있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뒤에서만 도와줄게. 근데 내 이름은 내가 차마 못 걸겠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김동연 지사 쪽에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상황. 그 다음에 김동연 지사 쪽에 이제 홍보와 관계해서 마치 매크로 돌리듯이 떼거지 댓글들이 몰려와가지고 융단 폭격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쪽 댓글 부대들이. 그리고 소문을 돌립니다. 김동연 지사 쪽 캠프에 있던 애들은 앞으로 이재명 캠프에서 단 한 명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소문 돌립니다. 협박하는 거죠. 김동연한테도 그 정도인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거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데가 뭐 이재명 단일 지도 체제인 거고 다른 데는 겉으론 통합 얘기하지만 속은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 신용만 내라는 소리입니다. 신용만 내라는 소리고 식물처럼 짜져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식물처럼 짜져 있어라고 했고 김경수는 거기에 어느 정도 컴플라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주기로 하고 지금 후보 들러리 자격을 득한 거고 김부겸도 그런 들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본인이 속이 아니겠죠. 근데 본인은 이제 들러리 하기 싫은 거고 측근들은 들러리라도 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좀 쓸만한 들러리가 하나쯤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수 하나는 안 되고 그래도 전직 총리 들러리도 하나 필요한데 이놈의 전직 총리들이 들러리를 아무도 써주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 좀 괴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밖에서 볼 때는 뭐 이재명 일극 체제고 무슨 뭐 후보 단독 후보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럴싸하게 민주적인 또 행세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몇 명 이렇게 김두관 뭐 김동에서 해서 뭐 민주당이 뭐 민주정당이네 뭐 이런 식의 완전히 그냥 정말 이렇게 위에 무슨 장식차처럼 하는 게 민주당인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뭐 때문에요. 민주정당이죠. 증거도 없는데 공천으로 무공천으로 복수하는 정당이기도 하고. 네, 하여튼 그렇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콧방귀를 끼다 보니까 지금 개헌이 좀 쏙 들어갔는데 방금 개헌이 이 대선 국면에서 뭔가의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불씨가 잘 안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개헌을 위한 프리레퀴짓, 그러니까 선결 요건이 뭐냐면 국민투표법을 바꿔야 그것도 이번 주 안에 바꿔야 대통령 선거하고 국민투표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법 관계된 법에는 사전투표 시기에는 국민투표를 현재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걸 이번 주 안에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 건너가고 나면 국민투표법이 이번 주 안에 통과가 안 되고 나면 사실상 개헌 대선 전 개헌, 대선과 동시 개헌 이야기는 사그러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건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거고. 근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자기 개헌을 꺼냈잖아요. 갑자기 왜 꺼냈지?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쓱 개헌을 좀 하는 척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요즘 제가 너무 음모론에 쌓였나요? 뿅망치로 두더지 잡는 거 아시죠? 네. 틈만 나면 비집고 나오려고 해. 우원식은 틈만 나면 비집고 나오려고 해. 뿅망치로 맞으면 다시 들어가고. 뭔가 본인이 이걸 가지고 뭔가 자기의 본인 장사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했는데 이재명계가 무더기로 또 융단 폭격을 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간 거죠. 틈만 생기면 어떻게 한 큐 해보려고 비집고 나온 거고, 틈만 나면 비집고 나오려고 했던 거고, 뒤지게 맞은 거고, 뿅망치로 맞은 거고, 그래서 다시 쏙 들어갔고요. 사실 한 번 단발성의 언론 플레이지 우원식 의장이 무슨 개헌에 무슨 깊은 뜻이 있거나 사실 내용도 없었어요. 우원식 의장 그냥. 아니 저는 오히려 현재의 개헌 요구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 우원식 의장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얘기를 해서 던져놓고 이재명 대표는 나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나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불가하니까 이번에는 몇 가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그리고 또 뭐였더라? 5.18 정신, 그다음에 4년 중임제. 하여튼 중요한 거는 몇 가지. 본인이 그 아름다워 보이는 개헌이라는 것에 자기 이름이 책임 총리제. 전 2가지. 예,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그거를 함으로써 이번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나는 이 정도는 하고 본격적인 개헌,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런 거는 자기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죠.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면 헌정회 쪽에서 요구가 빗발치듯 전화도 오고 만나자고도 하고 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 요구가 가고 우원식 의장한테도 갔겠죠. 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진의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틈만 나면 삐져나와 틈만 나면 튀려고 해 차차기를 노리는구나 이재명 유고시를 노리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재명은 미친 듯이 때려댄 거고 우원식은 뜨거라 하고 그냥 다시 들어가 버린 거죠. 진심은 별로 안 담겨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해프닝으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개헌이 막상 대선 국면으로 가면 원래 개헌 자체가 뭐 대단한 자기 동력을 갖고 있는 이슈는 아니었지만 이재명 대표도 나도 개헌은 하고 싶어 여기까지 개헌에 나도 원칙적으로 동의해 이 정도까지 하고 덮고 넘어가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저는 이 말이 웃긴 거예요. 개헌이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내란 세력 그리고 다른 내란 잔당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해야지 왜 개헌이냐.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게 또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헌 이꼬르 면죄부라는 공식으로 지금 지지자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예. 참 이렇게 진짜 어설픈 거짓말을. 예. 우리는 그거잖아요. 이 내란,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정식을 위해서라면 제발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 망국적인 정치 갈등을 없애보자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이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정식이 뭡니까?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네. 옛날에 고스닥이 뭡니까? 이것처럼 도대체 내란 정식은 뭡니까? 아니 내란 수습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민주당 뭘 하고 있습니까? 내란 정식을 예? 위해서는 내란 유발자도 같이 심판해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지금 뭔가 이 상황이 뭔가 내란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민주당과 이재명은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와 개헌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대통령과 국회 그러니까 국민 수준을 되게 낮게 보는 거고 이렇게 협박하고 선동하면 국민들이 속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종식이라는 그런 호도책, 선동책 이걸로 국민 다수를 겁박하고 해서 이 극우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 대선이냐 할 때 국민들의 다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우리 귀한 얼굴분은 내란 장사꾼이라는 표현도 쓰셨네요. 아 정말 내란이란 단어 좀 어떻게 좀 이제 하고 좀 새로운 세상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정말 이게 사실 내란이라는 표현 자체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근데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대선에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내란을 종식해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과 아직 내란 잔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지잖아요. 선거운동 그 논리 자체는. 네.